이번 내용은 그 원소들의 주기성, 그래서 이제 그 현대의 주기율표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주기율표가 현재에 쓰는 주기율표고, 요거는 그 모줄리라는 어, 사람이 만든 주기율표를 지금 우리가 지금 쓰는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주기율표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원소, 어, 자 원소하고 원자하고 분자하고 이거 이제 개념을 정확히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소의 뜻은 먼저 뭐냐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성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추상적인 거죠. 이게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죠.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셀 수가 없는 거고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원소는 더 이상 다른 걸로 분해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 요게 만약에 딸기맛 사탕입니다. 그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또 요거는 청포도 맛 사탕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성분은 뭡니까? 딸기 맛, 청포도 맛이라는 이게 성분. 그다음에 사탕 세 개, 사탕 두 개. 이거는 이제 요거 알갱이의 개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원소는 뭐냐? 요거 딸기 맛, 청포도 맛. 그러니까 원소는 두 종류.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원자를 얘기하면 원자는 여기 세 개, 여기 두 개. 그래서 원자는 원소랑 이 원자랑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원소는 물질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걸로 분해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성분은 셀 수가 없다는 거. 성분이니까 셀 수 없다는 거. 만약에 뭐 친구한테 사탕 줄 때, 야, 이거 딸기 맛 56이야 라고 주는 친구 있어요? 맛을 셀 수가 있나? 그거 셀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사탕 3개, 이건 3개는 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알갱이. 그래서 원자의 뜻이 뭐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가장 기본적인 입자, 즉 알갱이를 말하는 거고, 이건 셀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수소 원소가 뭐 3개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수소 원자가 3개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개수를 말할 때는 원자라고 말을 해야 되고, 성분을 얘기할 때 이제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뭐냐면 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질.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게 분자고,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여기 써놨는데 이건 수소 분자, 이건 산소 분자, 얘는 물 분자입니다. 수소 분자는 H2, 그냥 H라고 하면 수소 원자고 H2는 이제 수소 분자입니다. 그래서 수소 분자의 성질은, 이거는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불에 타. 불에 타. 수소는 불에 탑니다. 그리고 산소는, 산소 분자는 남을 타게 도와. 남 타게 도와. 산소 자체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남을 타게 도와주는 거지. 연소를 도와준다. 그 다음에 물 분자는 무슨 특징이 있어요? 불 갖고 얘기하면 불을 끈다. 이런 성질. 성질이 각각 다르죠. 그러니까 분자들은 성질을 지니는 입자다. 성질이 있다. 만약에 수소 분자가 딱 쪼개져. 수소 원자 두 개로 쪼개지면 그건 불에 안 탑니다. 산소도 O2, 산소 분자가 남을 타게 도와주는 거지. 산소 분자 띡 쪼개져 갖고 O, 산소 원자로 두 개로 쪼개지면 남을 타게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쓰는 우리 주기율표에 이 원소가, 이런 원소가 한 110여 가지,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딱 몇 가지야 라고 못 정하냐면 새로 합성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꼭 뭐 알아둘, 그러니까 암기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99번이 이름이 아인슈타인륨, 그러니까 새로 만든 거죠. 페르뮴 이런 거, 노벨륨 이거 새로 합성한 겁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아니고 새로 합성을. 그래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108종류라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110종류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재작년인가 또 새로 원자 두 개를 갖다가 만든 그러니까 원소 두 가지를 만든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을 쭉 볼 건데 원소, 원자, 분자 꼭 구별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쓰는 주기율표는 이제 이런 모양인데, 이게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나왔냐면 주기율표에 이제 그 발견하는 과정이 먼저 주기율. 자, 주기율의 뜻은 일단 주기라는 게 뭡니까? 주기의 그냥 사전적인 뜻은 다시 원래 상태,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뭐 시간 이런 겁니다. 반복적으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 하는 게 주기인데, 어, 원소들을, 자,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더라. 그게 이제 주기율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발견 과정이 이제 데베라이너, 이 사람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세 개를 이렇게 묶었을 때, 그러니까 새쌍 원소설이라고도 하는데, 데베라이너께 성질이 비슷한 원소 세 개씩 묶었을 때 걔네들 사이에 양쪽 끝에 원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지금 현재 주기율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기율표는 이렇게 딱 나왔지만 데베라이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세 개 알아냈고, 또 뭐 이쪽에서 뭐 붕소, 알루미늄, 뭐 갈륨 이렇게 세 개씩 알아냈고, 그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면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같은 족, 이게 족입니다. 같은 족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얘네 세 개가 데베라이너가 발견했을 그 당시에는 베릴륨, 그 다음에 요거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슘, 얘네가 원자량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베릴륨에 여기 숫자가 지금 보일지 모르겠네. 이게 원자량인데 지금 여기 주기율표상에는 이게 평균 원자량이 나온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 반올림 해갖고 쓸게요. 베릴륨의 원자량. 그리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질량이라고, 얘네들의 질량이라고 그냥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원자량은 얘네들의 질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원자량이라는 값을 그것도 뭐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야 배우는 내용인데, 상대적 질량입니다.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 예, 탄소 기준으로 해갖고 탄소를 12라고 놓고 다른 애들 질량을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아무튼 원자량은 그냥 질량이다, 상대적 질량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베릴륨의 그 원자량이 반올림해서 9라고 쓸게요. 여기 보면 9.012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는데 9라고 하고,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24.3, 24라고 할게요. 칼슘의 원자량이 40.078인데 그냥 4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잘 보면 데베라이너가 얘기했던 원자량 사이의 일정 관계, 이게 뭐냐면 베릴륨하고 칼슘하고의 원자량의 평균이 가운데 거, 마그네슘 거 이렇게 세 쌍씩,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거 세 쌍씩 묶었을 때 이게 쭉 그러니까 요런 거, 뭐 요런 거 이렇게 세 개씩 묶여서 그렇게 정리를 한 사람이 데베라이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맨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더니 또 성질이 비슷한 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더라. 근데 이제 얘는 좀 문제점이 있죠. 어떤 거냐면 맨델레프는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아르곤의 원자량이 39.948입니다. 근데 아르곤 다음이 여기 칼륨 39.09. 그럼 누가 더 원자량이 커요? 아르곤이 원자량이 크죠. 그러니까 맨델레프는 처음에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때 아르곤 얘가 이쪽 칼륨 자리에 가 있고, 칼륨이 여기 아르곤 자리에 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곤하고 칼륨하고 자리를 원자량 순서로 하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르곤 같은 경우는 이게 비활성 기체입니다. 반응성이 거의 반응을 안 하는 그런 기체입니다. 그럼 아르곤이 여기에 일족 금속 자리에 가 있고, 얘들은 반응성이 엄청 크거든요. 막 물에 넣으면은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 애들인데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쭉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아르곤하고 칼륨하고 맨델레프는 자리를 바꿔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더니. 그래서 뭐가 이제 안 맞는 게 문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누가
모즐리가 지금 쓰는 주기율표는 이 사람 건데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한 겁니다. 원자 번호는 뭐냐면 양성자 개수가 원자 번호죠. 즉 양성자 개수 그거대로 배열을 했더니 지금 이게 이제 양성자 개수 순서대로 배열한 거죠. 아르곤이 양성자가 18개야. 그래서 18번. 그다음에 칼륨은 양성자가 19개야. 그래서 19번 했더니 원자량 순서로는 이제 안 맞지만 원자 번호 순서대로 했더니 화학적 성질 얘네들끼리 딱 맞아. 얘네들끼리 화학적 성질 비슷해. 그게 됐단 얘기죠. 그래서 지금 쓰는 주기율표는 모슐리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주기율표를 이제 크게 금속하고 비금속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금속과 비금속 그 사이에 낀 애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금속에 준한다. 그래서 준금속이라고 하는데 주기율표상에서 위치를 잠깐 보면 지금 이렇게 이거 색깔 약간 연한 뭐야 이거 연두색? 연두색이 비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연두색으로 칠한 거 요거 비금속. 그다음에 여기 18쪽 전부 다 비금속, 17쪽 다 비금속, 16쪽에서 몇 개, 여기 2개, 여기 탄소. 그래서 얘네가 비금속이고 요거 분홍 색깔, 분홍색으로 칠한 게 준금속. 색칠 안 한 건 다 금속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이거 전체에서 오른쪽 위, 오른쪽 상단이 이제 비금속, 그 다음에 왼쪽 아래쪽이 금속, 그 다음에 비금속과 요 금속 사이에 분홍색으로 색칠한 게 준금속.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금속은 특징이 실온에서는 거의 다 고체입니다. 실온. 그러니까 실온이니까 뭐 한 20도씨에서 25도씨에서는 다 고체고 예외적으로 수은이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은 광택,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러니까 빛을 반사를 잘한다는 얘기죠. 광택, 금속은 광택이 있고 열하고 전기를 잘 통한다. 근데 이제 요거 광택하고 열하고 전기를 잘 통한다는 얘기는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있잖아요.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은 자유전자가 있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는다 이 말은 금속은 망치로 콱 내리쳐. 그럼 어떻게 뭐 깨집니까? 그러진 않죠. 이렇게 그 퍼지죠. 넓게 퍼지거나 이렇게 뭐 금반지 막 망치로 뚫기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요? 깨져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지 얇아지거나 뭐 넓게 펴지거나 이렇게 그래서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거고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잘 된다. 금속 원소들은 그렇다. 그다음 비금속은 실온에서 기체나 고체 상태가 대부분이고 근데 이제 브로민은 액체다. 예외적으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광택이 대부분 없다. 그리고 열하고 전기를 잘 안 통한다. 금속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얘들은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이 잘 된다. 18쪽 빼고. 18쪽은 지금 자꾸 이런 종 얘기를 하는데 아직 안 배운 내용인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지금 말을 하는 건데 족은 이거 주기율 표상에서 이렇게 이거 세로줄입니다. 세로줄. 얘네가 18족. 같은 한 가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족자가 한자로 결의족자. 그러니까 얘네가 18족 한 가족 얘네끼리 그렇게 그래서 성질이 비슷하다. 18족은 어차피 비활성 기체, 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륨 그 풍선 들이마시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 고음으로 나잖아요. 왜? 이제 뭐 그거는 그러니까 헬륨 가스는 얘는 내가 들이마셔도 인체에 해가 없다. 왜? 비활성 기체니까 들어왔다가 그냥 그대로 나간다. 그런데 만약 뭐 염소 가스를 마셨다. 이거 독가스죠. 사람 죽습니다. 반응성 워낙 크니까. 아무튼 그 얘네들은 이제 비활성 기체다. 그래서 음이온이 잘 된다 그랬는데 18쪽은 빼고 비금속들은 음이온이 잘 되는데 18쪽 빼고 얘네도 다 18쪽 비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둘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금속처럼 어떨 때는 비금속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자의 전자 배치 이것도 중학교 때 아마 배웠던 내용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이 주기율표의 모양대로 꼭 암기를 해야 되고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 암기하는 방법은 뭐 노래로 하던 하여튼 꼭 암기를 해야 되고, 자 1족 얘네들은 이온이 됐을 때 양이온, 2족은 이온 됐을 때 이가 양이온, 그 다음에 여기는 전이금속이라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뭐 다루질 않습니다. 몰라도 괜찮고 몇몇 특정 원소들만 그 원소 기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요게 이제 13족 1, 2 여기 3, 4, 5, 6, 7 쭉 있고 여기 13족입니다. 13, 14, 15, 16, 17, 18족 이렇게 얘기를 하고, 16족은 2가 마이너스, 17족은 이제 1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이제 되는데, 요거까지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얘들이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원자과 전자랑 옥텟 규칙 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면 알 수 있는데, 원자과 전자 뜻이 뭐냐면 원자의 가장 바깥쪽,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그러면 전자 껍질은 또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수소는 많이 봤죠. 그리고 1강에서도 수소의 그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뭐 그런 거를 전자 껍질, 편의상 그렇게 말을 한 거고, 전자 껍질 1번, 2번, 3번, 4번 그 껍질마다 에너지가 다르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전자가 쭉 채워졌을 때 1번 껍질부터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쉽게 만약에 뭐 여기가 마트야, 이거 마트 주차장인데 엄마랑 같이 마트를 갔어. 근데 주차 안내하는 사람이 이쪽 가운데는 꽉 찼대, 자리가 없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저쪽 가에다 대세요 하잖아. 저쪽 가에가 어디야? 이쪽 가장자리. 원자가 전자,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 약간은 좀 말장난 같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세요. 원래 이 한자로 가짜는 갑가짜입니다. 갑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힘들죠. 아무튼 그래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고, 얘가 왜 원자과 전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서. 그래서 18족은 화학 반응 안 한다 그랬잖아요. 잘 비활성 기체 거의 안 하죠. 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습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족, 2족, 13, 14, 15, 16, 17, 18 이게 이제 주기율.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애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해서 이제 주기율표인데, 1족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입니다.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은 4, 5, 6, 7. 근데 얘는 원자과 전자가 0이라고 해야 돼요. 8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원자과 전자 0. 없다 0. 원자과 전자 없다. 왜? 화학 반응 안 하니까.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의 뜻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없다라고, 8개가 아니라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은 뭐냐면, 문어가 영어로 뭐예요? 문어 옥토퍼스죠. 그 문어가 다리가 몇 개? 8개입니다. 오징어 다리는 10개고, 그래서 옥토라는 이 말의 영어 접두어로 8이란 뜻인데,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되면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8개 되려는 경향,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고 한 거고, 과학에서는 그 법칙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는 데에만 쓰는 거고, 이게 옥텟 법칙이 아니라 옥텟 규칙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외가 많아. 근데 예외가 많은데 왜 이걸 배우냐면, 그래도 1, 2, 13부터 여기 17조까지 들어맞는 게 더 많으니까. 화학을 여기가 이제 화학인데,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예외가 다른 이제 뭐 물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화학은. 아까도 여기 봐봐요. 금속은 대부분 다 실분해서 고체인데 수은만 띡 액체야. 비금속에서도 기체나 고체가 대부분. 근데 브로민만 또 띡 액체야. 뭐 이런 게 이제 화학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알려줄게요. 이온 형성되는 거. 누구로 해볼까? 나트륨으로 해볼게요. 나트륨이 왜 일가양이온, 즉 1족 애들은 다 일가양이온이 되는지 그림을 그리면, 자, 나트륨이 11번이죠. 11번이니까 양성자가 11개 있고,
나트륨이 3주기죠. 3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주기율표 전체를 보면 요게 1주기, 요 가로줄, 그러니까 수소하고 헬륨이 1주기, 얘네가 2주기, 얘네가 3주기, 이렇게. 그래서 주기는 전자 껍질 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자 껍질 수. 그럼 나트륨은 3주기니까 전자 껍질이 3개. 하나,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있고, 중성인 나트륨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전자는 점으로 표시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10개. 그 다음에 여기 해서 11개. 근데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 못했죠. 그러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가 요거 하나죠.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원자과 전자가 하나야. 옥텟 규칙을 만족 못했어. 그럼 어떻게? 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전자가 7개가 오면 만족하겠네요. 또는 자, 얘 하나가 날라가, 전자 하나 날라가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8개, 옥텟 규칙 만족을 딱 하겠네. 그러면 봐봐, 전자 하나를 날리는 게 편할까, 7개가 들어오는 게 더 편할까요? 하나 날리는 게 더 편하겠지. 에너지 면에서 그게 더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7개가 들어오면,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가 이 상태에서 7개 더 들어오면 전자 개수가 너무 많아서 걔네들끼리 반발력이 있어서 그렇게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원자과 전자 하나를 날려버리고 잃어버리고 1쪽, 이제 이니까 원자과 전자 하나를 날려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 날라가니까 ANA 이제 플러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해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8개, 그러니까 하나 전자를 이렇게 날린 거죠. 그래서 NA 플러스가 된다. 1쪽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첫 번째 껍질은 예외적으로 또 이제 또 화학에 또 예외가 나왔어. 첫 번째 껍질은 전자 2개 들어가면 옥텟 규칙 만족한 겁니다. 두 번째 껍질은 8개, 세 번째 껍질도 8개 들어가면 옥텟 규칙을 만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면 누구를 해볼까요? 플로우린으로 해볼게요. 플로우린 얘는 17쪽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7개. 그 얘들도 다 1가 음이온 마이너스가 된다 했죠. 플로우린 원자 번호가 9번이죠. 9번 플로우린 갖고 해보면, 자, 플로우린 이제 9번 이렇게 9개 있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더 그랬네. 이건 아니고, 자, 이거는 지금 없는 거예요. X 찍게 9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있는데 옥텟 규칙을 만족 못했죠. 지금 잘못 그렸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지금 7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옥텟 규칙 만족 못했잖아. 그러면 전자 하나를 어디선가 갖고 들어와서 8개 딱 맞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플로우린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이온 형성하는 거. 그러니까 산소 같은 경우는 얘들은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8개 하려면 전자 2개를 더 갖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E- 라고 이제 이온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이제 좀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자, 요거는 뭐냐면 알칼리 금속은 1쪽, 그러니까 1쪽인데 수소 뺀 거. 수소 뺀 거. 주기 1표에서 요게 1쪽이죠. 1쪽에서 얘 제외한 거. 얘는 왜냐면 비금속이니까 뺀 겁니다. 나머지는 요거 다 금속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모두 고체 금속이니까 물음편. 이 말은 뭐냐면 칼로 자르면 잘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지우개 중에서 좀 단단한 지우개 정도를 자르는 느낌? 얘를 자르면 그 물음편이고, 금속인데 칼로 잘라진다는 얘기예요. 반응성이 크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얘들을 물에 넣으면 불꽃을 튀기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셉니다. 강하다. 그 요거를 유튜브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치면 이거에 관련된 동영상이 있어요. 실험 그 하는 보조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 물에 넣으면 염기성, 그러 염기성이니까 이게 알칼리성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나트륨을 물에 넣었다. 그러면 수소기체가 나오고 가스 발생을 하고 요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여기다 있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염기성인 거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말하는 거고,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왜 반응성이 세지냐면, 요게 지금 그린 게 리튬이고, 요거는 지금 세슘. 미리 그려놓은 겁니다. 리튬은 원자과 전자 하나죠. 세슘도 원자과 전자 하나. 즉 1쪽이니까 다. 근데 얘들은 전자 하나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게 화학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전자를 잘 잃어버리냐 하면 얘입니다. 왜? 요 전자 껍질 막 이렇게, 여기는 지금 전자가 다 이제 못 그렸지만 54개의 전자가 쭉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더 쉽게 뚝 떨어지겠죠. 얘에 비하면. 얘의 원자과 전자는 그러니까 핵에 있는 전하에 의해서 잘 이렇게 얘보다는 좀 더 단단하게 잘 붙들려 있다 이거죠. 얘는 쉽게 뚝 떨어진다. 왜? 여기 전자가 많이 있으니까 얘를 다 가려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요 핵 전하 55의 핵 전하를 거의 못 느끼는 거죠. 얘에 비하면 더 작게 느낀다. 그렇게. 그래서 얘가 쉽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원자과 전자가 잃고 얻고 하는 게 화학 반응인데,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얘가 더 화학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세다. 그래서 물에 넣으면 이쪽으로 갈수록 거의 폭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할로젠은 이제 17쪽이고 주기율표에서 이원자 분자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자연계에선 금속하고 수소랑 반응을 잘 합니다. 왜? 얘들은 17쪽 일가 음이온 잘 되니까. 얘들은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셉니다. 이유는 얘들도 이제 플로린하고 그리고 아이오딘을 예로 들어놨는데, 플로린은 이제 이주기니까 전자 껍질 2개 해서 원자과 전자 7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잘 어떻게 받아 들어오려고 하나 전자 갖고 와야지 어떻게 돼요?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고, 아이오딘도 전자 하나를 갖고 들어와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건데, 얘하고 얘 중에 누가 전자 하나를 싹 잘 가져올까요? 얘죠. 아까랑 이제 알칼리 금속하고 말했던 비슷한 이유입니다. 얘가 전자를 더 잘 갖고 옵니다. 얘에 비하면. 여기 갖고 들어오는 것보다 얘가 딱 더 잘 갖고 들어온다. 그래서 얘가 반응성이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 아이오딘은 이게 6죽인가? 1, 2, 3, 4, 5죽이네요. 5죽이니까 전자 껍질이 하나, 그러니까 1, 2, 3, 4, 5. 5죽이니까 전자 껍질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로젠에서 그리고 요거, 자, 플로린 분자 형태로 자연계에는 색깔 알아야 됩니다. 색깔 연한 노란색, Cl2 염소 기체는 황록색, 그리고 얘하고 얘는 기체 상태 실온에서, 브로미는 젓갈색, 얘는 저기 실온에서 액체고, 아이오딘은 보라색, 실온에서 얘는 고체 상태입니다. 얘는 뭐 승화성도 있죠. 이렇게 상태까지, 색깔하고 상태까지 꼭 암기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다 했네요.